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23일입니다. 딱 1년 전이죠. 1년 전 6월 23일 대한민국의 풍운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서거하셨죠. 그리고 벌써 1년이 후닥닥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 예, 오늘 마침 보니까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 묘소에서 보니까 일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 뭐 본인 이야기하죠. 정진석 의원은 그 선친인 그 정성모 정성모 내무장관하고 JP하고 공주고등학교 동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스스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바로 김종필 전 총리의 문화생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문화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정진석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까 참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상주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더군요. 상주는 그 아들 김진 씨하고 예리 씨가 있는데 아니 상주 역할에 따르면 안 돼. 있지만은 그게 사실상 정치적 상주죠. 그렇죠. 정치적인 상주. 상주죠. 그래서 오늘은 저 JP가 그야말로 푸나죠. 5.16 쿠데타의 주역이고 5.16 쿠데타의 주역이고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 2번 했고 그다음에 3명의 대통령을 만들었죠. 그렇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진짜 킹메이커네. 진짜 대한민국의 유일한 킹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산업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반 문민정부의 첫 걸음을 띄웠던 김영삼 정부를 만들었고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7년에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각제연을 매개로. 내각제연을 매개로 해서 DJ 철천주 원수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근데 DJ랑 손을 잡고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 통해서 그야말로 DJ 정권을 갖다가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낸 장본이 바로 JP입니다. 그 DJ하고 손을 잡은 데 대해서는 뭐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네. 많았죠. 네. 저 빨갱이 김대중하고 어떻게 손을 잡는데 JP가 사석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네. 김대중 씨한테 진 빚을 내가 갚은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대. 그 당시 뭐 우리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자민련 출입 기자 아니었어요? 조선일보? 네. 네, 그래서 아마 또 보면 JP가 돌아가신 JP가 김영광 기자, 김영광 실장 원래 사람 좋잖아요.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JP가 남긴 어록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촌철살인의 그 어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8가지만 꼽아서 어떻게 보면 JP의 일상을 갖다가 재조명을 한다기보다는 JP가 그 순간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정치의 상황 이런 부분을 갖다 한번 짚어보고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한 이후에 71년에 대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즈음에 1961년 그 61년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장교들의 고뇌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록입니다.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냐. 그 우리 그 국민들이 이제 5.16도 오래되니까 네. 저 60대 이상 된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네. 그 5.16 쿠데타를 일으킨 그 청년 장교들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실실 놀다가 정치 장교로 온 게 아니고 네. JP는 정보 장교로 6.25 저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네. 그 뭐 우리 박태준 씨도 뭐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이 자기 동기들이 다 피 흘려서 지금 이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JP 늘 하시는 말씀이 시체가 말이야 산더미처럼 쌓인 그 옆에서 밥해 먹고 잠자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을 치러냈는데 이승만 정권의 뭐 무능과 뭐 독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걸 4.19 학생의거로 네. 뒤집어 엎은 민주당 정부도 무능하게 이럴 데 없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이 나라 우리 이제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네. 해보자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이뤄낸 이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예. 혁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시체 옆에서 그 밥을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우리 저 김현광 기자가 네. 김종필 2번째 국무총리 되셨을 때인가요? 네. 그때 장쩌민 주석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수행해서 이제 예. 갔었는데 예. 그 장종민도 그때는 뭐 한국 차기 국무총리 네. 이제 그러니까 온다 그러니까 뭐 하고 그러는데 JP가 르네상스적 인간이에요. 네네. 저 인민대회당에 있는 무슨 방 이렇게 이제 네. 성마다 그 방 뒤에 있는 큰 그림을 JP가 있는데 한시가 쫙
적혀 있는데 JP가 그걸 쫙 이제 풀어내면서 저게 무슨 누구 제가 또 소양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 못 기억해서 저 누구시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청민이 호상이잖아요. 예. 딱 보더니 벌써 이제 알아본 거야. 이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는데 예. 또 JP 또 있잖아요. 1950년 뭐 중공군이 뭐 밀려올 때 뭐 내가 하니까 정청민이 이거 무슨 그냥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자리를 잡더니 그러셨냐고 한국 전쟁을 참전하셨느냐고 하면서 뭐 20분간 뭐 면담하고 그 나가야 되는데 1시간 붙잡고서 그냥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거예요, 바로 JP가 바로 이제 그런 아까 육사 8기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JP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 특히 보면은 매번 정권 때마다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은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거 갖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JP는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야,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냐?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면 된다. 그 실용주의죠. 실용주의죠. 실용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JP 어록.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냐? 국민들이 잘 살면 되는 거. 국민이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JP가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 JP가 뭐 5.16의 기획자였고 뭐 주모자였죠. 네네. 박정희라는 사람은 뭐 네. 내세워가지고 했지만은 네. 그걸 다 하고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 네. 그리고서 이제 공화당을 만드는 그 기반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뭐 4대 의혹 사건이 네네. 하고 하니까 빠지고 새나라 자동차. 또 혁명 세력들도 복잡 다 기했고 예, 예. 복잡 8개 주체였지만 네. 또 박 대통령이 가까웠던 뭐 장성급도 뭐 대청 영광 예. 그러니까 JP가 결국 이제 외유를 떠나게 되면서 네. 그 얘기 어떻게 가시게 되냐 그랬더니 자의반 타의반 네. 내가 떠나 있어야 조용해진다. 그래서 이제 외국을 돌다 왔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JP가 보면 5.16 쿠데타의 주역이요, 감독이요. 사실 영화 배우만 주연 배우만 박정희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일단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정권이 창출되고 나니까 끊임없이 옆에서 보면 음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서 사실은 JP는 18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그야말로 무려 7번인가 8번을 갖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중정으로부터. 그렇죠. 본인이 만든 중앙정보부로부터 늘 견제당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삼선 개업할 그 무렵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대듭니다. 각하, 제가 낯세릅니까? 각하는 낙이 부고 전 낯세릅니까? 이른바 이집트 군사혁명 거기에 빗대어서 그야말로 대들긴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영특했지만은 너무나 영명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늘 보면은 견제당하는 2인자의 운명.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야말로 자의반 타의반. 그렇죠.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는 뭐 쿠데타를 같이 주모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형 박상희 씨, 저 해방 전국에서 그 대구 폭동 때 죽은 좌익의 그 딸 영수죠. 박영옥 씨를 자기 조카를 자기 제일 저 똘똘한 자기 후배한테 예. 참모한테 네. 중신을 해줘가지고 이거 뭐 이제 혈연으도 읽히는 조카 사이죠. 불구하고 조카 예.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18년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제2의 이완용이란 말을 들어도 이건 또 그래서 무슨 한일 관계가 네. 1945년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 1965년에 네.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되니 예. 20년 안에요. 그렇죠. 그 1,000만 명씩 각각 죽이면서 싸웠던 소련하고 그 독일도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뭐 다시 이제 국교 정상화하는 수준을 밟았는데 우리가 네. 워낙 뭐 일제 치하에서 당한 뭐 서름과 치욕이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있지 않은데 그때도 미국이 강력히 욕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동북아시아가 좀 정돈이 돼야지 뭐 이렇게 둘이 왼수같이 싸우냐. 정신없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언제인데 정신삭 갈리니까 둘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뭐 국내에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JP가 중앙정보부장 하면서 건너가서 그렇죠. 뭐 그 건너가가지고서 이제 이케다 수상을 만나고 네. 자 이게 뭐 틀고죠. 또 오이라면 뭐 얼마나 또 유명합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무상 뭐 3억 뭐 유상 뭐 해가지고서 6억이죠. 다 도합다 6억. 우리 국민들 요즘은 뭐 무상 1억 그러고 뭐 3억 그러면 뭐 얼마 많이 안 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1억을 가지고 포항기차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달러면 포항기차 3개 지을 돈을 공짜로 준 거예요. 정확히 제가 아는 바로 의하면 그 당시 6억 달러면요. 일본의 정부 예산의 반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JP가 그 임무를 띄고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네. 이케다 수상을 만났는데 이케다 수상이 얘기 다 듣고 나서 당신 몇 살이요? 그랬더니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36이죠. 36살. 네. 그러니까 이케다 총리가
야 유신 그 메이지 유신을 이뤄냈던 유신 지사들을 방불케 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 황태순 TV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JP가 보면 JP 이제 서거 일죽입니다만은 JP 풍문화 JP는 사실은 한국의 사카모토 료마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유신을 갖다가 유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태와 구습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5,000년 농업사회를 갖다 산업사회로 그렇죠. 그 탈바꿈시키는 그 주동적 그림을 그렸던 게 JP죠. 그러니까 일본은 2017년은 네. 대정봉환 150주년으로 크게 예. 이제 기념을 했고 네. 그 천황 쇼군이 네. 천황에게 이제 대권을 넘긴 거죠. 그 통치권을 대죠. 넘겼고 그 다음에 2018년은 네.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기념했던 거죠. 네. 그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일본 하면 이제 일본이 그 도사본의 사카모토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스마 원수지간에 했던 사스마본과 조시본을 손잡게 하고 네. 그 힘을 가지고서 막부를 타도해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이뤄낸 그 자기는 메이지 유신이 완성되기 전에 자객에 의해서 자기에서 교토에서 죽었고 죽었고 마침 제가 보면 재작년 두 번 다 대정봉환 메이지 유신 때 다 같이 우리 김영광 실장이랑 가서 제가 마침 사진도 그 앞에서 찍었습니다만은 그뭐 구태타냐 뭐 혁명이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지만 JP는 늘 네. 5.16 군사혁명으로 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말 가난에 찌들리고 정말 뭐 명분에 빠진 그 정치해대던 네. 그 나라를 껍데기를 홀랑벗겨서 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한일 국교정상화도 나섰던 것이고 내가 이한영으로 돌팔하면 맞아 죽을 테니까 네. 하자 해서 뚫었던 거죠. 그 길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우리 6.3 사태 때도 보면 JP를 제2의 이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제2의 이완용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조청년. 조청년입니다. 1962년에 처음에 JP가 이케다 수상 만나러 갔더니 이미 조총련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프레카드를 걸고 말이지 김종필 제2의 이완용 물러가라. 이 조청년은 김일성이가 민족사회 정통 세력이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 잘 되는 꼬라지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JP는 이거죠. 내가 제2의 이완용이란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 체제를 국관함으로써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그림이 있었던 그 거예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남전 참전에서 네. 벌었던 돈들이 네. 우리 산업화의 종잣돈으로 쓰였던 거죠. 종잣돈이죠. 자, 네 번째 JP 어록입니다. 춘래 불사춘. 요즘도 많이 쓰죠. 춘래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로구나.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되고 네. 이제 뭐 유신의 차가운 겨울은 가고 새로운 봄이 오지 않겠느냐. 1980년 봄이죠. 그 서울의 봄철에 봄이죠. 예.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네. JP는 보니까 벌써 자기 후배들인 네. 신군부, 전두환, 네. 노태우 이 친구들이 벌써 79년 12월 12, 12로 사실상의 네. 군권을 장악하고 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서울에 봄이 왔다 그럴 때 JP가 그랬죠. 춘내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제가 7, 8학번이게 79년 대학교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그 다음에 83할 때 정말 학교도 시끄럽고 사회도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보면 사실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 특히 YSDJ 공이다 보면 그와 같은 여권 내부에 또 군 내부의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YSDJ 그때만 해도 곧 본인이 대통령 된 듯이 그야말로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는데 JP만이 뭐라고 얘기했냐? 춘래 불사춘. 봄 왔다고요? 봄 안 왔습니다. 봄은 온 것 같은데 봄은 아니다. 봄은 아니로구나 라고 했던 것이 그 유명한 춘래 불사춘이고 자 다섯 번째 줄탁동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현광 실장이 기자 때 자민련 출입할 때 한 걸 아마 분명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이니까 뭐 네. 음악도 잘하고 뭐 글도 잘 쓰고 검도도 잘하고 검도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술도 잘하고 뭐 아코디언도 잘 아코디언도 키고. 잘 키고 뭐 했는데 이제 신년 휴호를 쓸 때 네. DJP 연합할 그 무렵에 줄탁동기라는 게 97년이죠. 예, 굉장히 어려운 대선이 끝났는데 예.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네. 이 줄자가 그러니까 줄은 안에서 이제 알 안에서 알 이제 안에서. 깨어나는 병아리가 쪽쪽 쪼고 예. 밖에서 어미 닭이 쪼아가지고 깨줘야지. 그게 맞아들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새로운 역사가 네. 탄생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진짜 뭐 JP 아니면 쓸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말로 DJP 연합을 암시하면서
새로운 그 정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90년 10월부터 당시 JP의 이제 특사였던 김용환 부총재, DJ의 특사였던 당시 한강호 사무총장 이 둘이 하트라인을 갖다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JP하고 DJ 만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유신의 본당인 김종필과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았던 김대중이 그죠. 동경에서 그냥 납치해가지고 현해탄에서 끌고 오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모두 퀘스천이었죠. 근데 그런 어떤 의혹들을 갖다 한마디로 풀면서 97년 신년 휴호로 썼던 게 줄탁동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줄탁동기고. 여섯 번째, JP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직전까지는 중앙일보에 보면 그 소위부답이라고 쭉 본인이 별도의 회고록은 내지 않았어요. 그 중앙일보 쭉 구술을 했고 거기서 중앙일보에서 계속 했는데 그때 보면 그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즉 뭐 무항산 뭐 있어야지 개뿔이나 있어야지. 그렇죠. 뭐 생산해내는 게 있어야지. 마음도 굳건해진다. 즉 산업화가 전제되어야만이 민주주의도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게 맹자에 나오는 게 항산항심. 근데 그것도 한 2,500년 전에 제나라 환공을 모셨던 관중의 얘기기도 해요. 그렇죠.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예의 염치를 한다. 예, 그렇죠. 예의 염치를 한다고 그랬죠. 참 보면 JP 이렇게 쭉 어록을 갖다 쭉 풀어서 보니까 참 그때마다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정말 촌철살인으로 하면서 한 시대의 흐름을 잡아나갔어요. 중국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네.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 수불석권, 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였는데 JP는 평생 그 책을 놓지 않고 예. 잠자기 전에도 문의 춘추 읽고 뭐 세계 뭐 건축에 관한 책도 읽고 뭐 그래서 아주 우리 황 대표처럼 아주 자팍다식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었죠. 자팍이 뭡니까? 박학다식. 박학다식. 참이 돌아가신 분 전지 일주기 추모하면서 자팍이라뇨. 박학다식입니다. 예. 네, 일곱 번째,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 그때 뭐 무슨 2000년이죠. 2000년인가요? 이제 2000년 그 무렵에 이제 보면 그랬어요. 보면 DJ가 또 JP를 사실 배신합니다. 배신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중심이 되던 참여연대에서 2000년 총선에서 낙천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이 그 당시 이인재 최고위원은 DJ 밑에 있었어요. JP를 향해서 이제 한마디로 노추다 하는 식으로 공격했을 때 JP가 얘기했죠.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면서 그야말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아직도 나에겐 가야 할 몇 마리 더 있다. 그 프로스트죠. 시킨가요? 그 얘기도 자주 하셨죠. 자주 하셨죠. 참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때 꺼내서. 자, 이런 어제 JP가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사모님 먼저 여였죠. 사모님 먼저 보내고 사모님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좀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가서 뭐 저 말벗도 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늘 하셨던 말씀,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결국 살아보니까 정치는 허업이더라. 헛짓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본인은 또 다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실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 과실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지만은 정치라는 건 뭐 JP는 뭐 조국 근대화도 이뤄내고 산업화도 이뤄내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그렇죠. 조선 철강, 전기, 전자, 반도체 산업까지 다 육성하는 그런 일을 총리로서 공화당 의장으로 뭐 다 하고 했지만 결국 그 과실은 국민이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힘은 들고 욕은 먹고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하셨다고.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이분이 정치는 허업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앞에 대꾸가 있습니다. 경제는 실업이요. 그 실자가 열매실입니다. 요즘 저 문재인식의 그 잃어버린 실자 아닙니다. 경제는 열매를 맺는 경제는 실업이요. 그리고 정치는 허업이요. 정치는 허비요. 자, 이런 그 JP에 대해서는
저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또 보면 참 보면 예의 바른 분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 된 직후에 당시 이제 3당 대표를 갖다가 저기 청남대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때 청남대 이제 돌려주기 직전입니다. 이제 충북으로 돌려주기 직전에 청남대를 모셔서 3당 대표를 모시고 이제 낮에 보면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오찬을 해요. 오찬을 갖다가 야외에서 합니다. 그때 보면 JP가 연배가 까마득한 선배님이시니까 JP가 술을 갖다가 뭐 JP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한 손으로 술을 따르는데 그때는 몸 별도 아니죠. 아니죠. 아니, 몸 때문에 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는 한 손으로 대통령 때는 잘 안 그런데 어쩌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술을 따르는데 저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 선배님 한 손으로 따르십시오. 그렇게 아마 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당연하죠. 누가 대통령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한 손으로 따릅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배시고 하니까 선배님 한 손으로 따르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기자들 다 있는데 어쨌든 그 JP는 늘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던 분인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손으로 소주병을 따르고 노무현 대통령은 두 손으로 깍듯하게 술잔을 갖다가 받쳐들고 JP로부터 술을 받았던 모습 보면은 결국 이른바 현재 문재인 정권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또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낸 이 JP에 대해서 그야말로 풍문화 JP에 대해서 김종필에 대해서는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다. 근데 우리 사회 걱정인 게 네. 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네.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온 건데 네. 지나간 사람들은 다 개새끼를 만들어 버리니 네. 이게 JP가 한국 전쟁의 영웅이요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의 주축을 이뤄왔고 YS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수평적 정권 개선을 민주주의 토대로 이루고 이렇게 참 뭐 별로 뭐 재산 남긴 것도 없이 갔는데 네. 이 사람의 이 위대한 한 인간을 정말 금방 다 잊어버린다는 거. 오늘 뭐 추도식에 그 무슨 행사 나면은 뭐 다 그냥 아무나 막 다 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아무도 안 보이더라. 뭐 저 정기석 의원하고 뭐 나경원 뭐 했던 대표 정도지. 진짜 이렇게 우리를 오늘을 만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좀 딱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든지 그 메디슨 이제 미국 대통령 메디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다못해 거리라든가 어디 공항이라든가 배 뭐 심지어 최근에 보면 우리 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이 한국계죠. 김용옥 씨에 대해서도 보면 LA에는 김용옥 거리를 만들어요. 지금 뉴욕에 가면은 저 존 F K 공항 있지. 로버트 케네디 다리 있지. 네. 라가디아라고 유명한 주지사 라가디아 공항도 있지. 그 우리는 진짜 너무 저는 박정희 김포공항은 뭐 박정희 공항 뭐 아니면 뭐 저 청주공항은 뭐 김종필 공항 아니면 인천공항은 뭐 김대중 공항으로. 그렇지. 저는 누구 하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왜 우리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을 다 개새끼로 만들고 다 잊어버리고 그럼 그 후손인 개자식들의 후손인 우리는 강아지 제대로 개자식은 강아지입니다. 자 어쨌든 1년 전에 세상을 버리시고 우리를 곁을 떠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 저승에서 소위부답 늘 빙그레한 웃음으로 그래도 당신이 잘 되길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갖다가 함께 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